그날 밤 박진석은 이혼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종이에 서명할 뻔했습니다. 목 바로 옆으로 차가운 반짝임이 스쳐 들어오던 찰나 누군가가 박진석을 납치하듯 허리부터 잡아당겨 바닥으로 내던졌고요. 박진석이 턱으로 바닥을 찍는 소리와 동시에 그 반짝임이 바닥을 미친 듯이 굴러가며 쇳소리를 긁어댔습니다. 박진석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 숨을 끊으러 오던 게 지금은 바닥에서 미끄러지고 있다는 걸요. 이런 순간에 사람들은 원래 비명을 지르는데 박진석은 비명 대신 숨부터 터뜨렸습니다. 하하고 쏟아지는 그 숨이 너무 추해서 박진석 스스로도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고요. 그 숨은 딱 하나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만 내뱉는 숨. 박진석이 살았다는 증거였죠. 괜찮으세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흔들리다가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손이 먼저 보였습니다. 박진석 팔목을 잡고 있는 손.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도 억지로 티를 안 내는 손. 그 손은 낯익었습니다. 박진석이 그 손을 따라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 심장이 다른 쪽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이지환. 슈조이 집안 사람도 아니고 경호팀 사람도 아니고 박영나 개인 보디가드였던 남자. 계약이 끝나서 이제는 영나 곁에 있을 이유가 없는 남자. 그런데 그 남자가 박진석 목숨이 끊기기 직전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박진석 입술이 떨렸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머릿속에서 미친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왜 하필 이지환이지가 아니라 이래서 이지환이었구나 쪽으로요. 박진석은 논리적인 척을 합니다. 늘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또 자기 인생을 키워줬다고 믿는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스님이요. 그 사람 말 듣고 슈조이가 더 커졌다고 믿어온 남자입니다. 이지환. 박진석이 먼저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지환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톤이 고맙다가 아니었거든요. 붙잡았다였습니다. 여기 왜 있었어? 이지환이 목을 한번 꾹 눌렀습니다. 대답을 고르면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면 더 얽힐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박진석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냥이라는 단어에 박진석이 반응했습니다. 박진석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 없는 그냥은 박진석이 이상하게도 믿고 싶어하는 종류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용하기 좋은 종류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용을 넘어섰습니다. 박진석은 살아남았다는 사실 하나로 자기 확신을 더 키웠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쓸려 아팠을 텐데도 아픈 티를 안 냈습니다. 대신 이지환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쥐는 힘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 오늘 죽을 뻔했지.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그 말은 사실인데 박진석 입에서 나오면 사실이 아니라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살았어. 그 말은 고마움처럼 들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이지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진석이 이지환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거든요. 표식을 보는 눈. 정답을 찾은 눈. 박진석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고 통화 연결음이 한 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그 짧은 연결만으로도 박진석 얼굴이 편해졌습니다. 상대가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자기만의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스님이 맞았네. 이지환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박진석은 대답 대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환이 한 발 물러서려 하자 박진석이 손바닥을 들었습니다. 멈춰가 아니라 당연히 따라와였고요. 내가 너한테 빚지면 그게 더 위험해. 이지환은 어이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웃으면 박진석이 더 확신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환을 차에 태웠고 차는 그대로 박진석 집으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박진석은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 계속 이지환을 확인했습니다. 이지환이 눈을 피할수록 박진석은 더 만족했습니다. 겸손, 계산 없음, 순한 성정.
박진석 머릿속에서 귀인이라는 단어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영나랑은 오래 봤지. 이지환 목이 턱 막혔습니다. 영나라는 이름이 박진석 입에서 나오면 이상하게도 더 위험하게 들립니다. 이지환은 영나를 오래 봤습니다. 영나가 웃을 때, 화낼 때, 다정한 척하다가도 눈에 그림자가 내려앉는 순간까지요. 그런데 계약이 끝난 뒤로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범한 집안 아들이 재벌가 막내딸을 건드리면 끝이 뻔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랑을 믿었다가 한번 무너진 사람이라 더 그랬고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네. 이지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의 그럼 됐네는 누군가 삶의 도장을 찍는 소리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진석은 박영나를 불렀습니다. 늦은 시간 호출에 박영나는 얼굴부터 차가웠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박영나의 걸음이 멈췄거든요.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박영나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움이 올라오려다 억지로 눌렀습니다. 눌러야 이기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입은 더 빨랐습니다. 오빠, 너 왜 여기 있어? 이지환도 똑같았습니다. 영나야가 바로 튀어나오려다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끝났는데도 이름은 끝나지 않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지환은 결국 숨을 삼키고 한 박자 늦게 내뱉었습니다. 영나야, 나도 모르겠어. 박진석이 그 둘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여기까지가 확인 절차였던 것처럼요. 그리고 박진석은 단숨에 말을 내리꽂았습니다. 망설임도 조심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더 대담해졌고 스님 말 때문에 더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요. 결혼해. 영나야. 이지환이랑. 박영나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올 뻔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오는 그 어이없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지환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벽 앞에 선 얼굴로 박진석을 봤고 박진석은 마치 당연한 결말을 말한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이 살아남은 대가는 하나였고 박진석은 그 대가를 망설임 없이 두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결혼에 한마디 던졌다고 해서 이 집안이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박진석이 이 말을 협박으로 던진 게 아니라 결론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박진석은 방금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이미 정해버렸고 그 이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박영나 인생쯤은 오늘 밤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영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야. 박진석은 눈썹도 안 움직였습니다. 나도 장난 아니야. 이지환이 한 발 앞으로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나 앞을 막았을 사람입니다. 영나가 위험하면 몸부터 움직이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습관이 더 위험합니다. 박진석이 그 습관을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박진석은 이지환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오늘 나 살렸지. 이지환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니, 예. 박진석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지환이 고쳐 삼킨 그 한 글자가 박진석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예의, 겸손, 계산 없음. 박진석이 믿고 싶어하는 표식들입니다. 그럼 끝났네.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돼야 해. 박영나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아빠, 그건 결혼이 아니라 납치야. 박진석이 가볍게 손을 들어 박영나 말을 잘랐습니다. 영나야, 너도 알지. 납치가 아니라 선택이야. 박영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 이런 얘기를 꺼낼 때 선택이라는 단어는 늘 함정이었거든요. 선택하는 척하게 만들고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길로 밀어넣는 방식. 고성희가 그 방식으로 박영나를 길러왔고 박진석은 그 방식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써왔습니다. 박영나가 한 번 더 이지환을 쳐다봤습니다. 이지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지환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마음먹으면 한 사람 인생을 서류 한 장으로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걸요. 박영나가 웃음을 참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너 나 빼고 도망갈 거야? 이지환이 단번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영나를 두고 도망가는 건 이지환이 제일 못하는 일입니다. 계약은 끝났지만 이지환 마음속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지환이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영나야, 너 나 지금 시험하냐? 박영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응. 근데 오빠가 왜 흔들려? 이지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흔들린다는 걸 들키면 끝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어느 순간 영나가 없는 하루가 생각보다 길었고 영나가 없는 밤이 이상하게 불편했거든요. 이지환은 그걸 책임감이라고 우겼습니다. 습관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나가 왜 흔들려 한마디 던지니까 그 우김이 와르르 무너지려 했습니다. 박진석이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둘이 대화가 길어질수록 박진석은 더 마음이 놓였고요. 박진석은 이런 걸 징조라고 믿습니다. 딸이랑 남자가 자연스럽게 말을 섞는다? 그럼 이미 끝이라는 겁니다. 영나야, 네가 싫으면 싫다고 해. 근데 박진석이 이지환을 가리켰습니다. 이 남자는 내가 살려야 해. 우리 집안도 살려야 해. 박영나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결혼이야?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어. 박진석은 슈조이가 여기까지 온 게 자신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성공할 때마다 그분 말을 들었고 그 말이 틀린 적 없었다고 믿습니다. 박진석에게는 그게 논리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미신인데 박진석 입장에서는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박진석은 박영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엄마 봐. 지금 사람 아니지. 박영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내가 죽어야 산다. 박영나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빠. 박진석이 더 낮게 내뱉었습니다. 오늘 내 목이 날아갈 뻔한 거 우연이라고 생각해? 이지환이 그제서야 박진석을 다시 봤습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직접 언급했다는 건 이 상황이 단순히 박진석의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진석은 이미 감지했고 이미 대비 중입니다. 그리고 대비 방법이 귀인을 가족으로 만들기인 겁니다.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영나랑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진석이 즉시 받아쳤습니다. 있지. 너 나 살렸잖아. 이지환이 잠깐 멈췄습니다. 말이 통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고요.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그래. 해야 할 일. 그 말이 더 마음에 든다. 박영나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빠, 제발. 박진석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에도 박진석은 딸과 이지환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둘이 도망갈 가능성을 계산하는 눈이었죠. 지금 준비해. 오늘 안에 처리할 거다. 박영나가 확 돌아섰습니다. 뭘 처리해? 박진석은 담담했습니다. 가족. 여기서부터 박영나와 이지환이 진짜로 한 팀이 됩니다. 박영나가 이지환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 바깥, 박진석 귀에 닿지 않는 곳으로요. 박영나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 어떡해? 이지환이 순간적으로 옛 습관대로 영나 어깨를 감싸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손이 먼저 가면 더 들킬 것 같아서요. 대신 이지환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네 집 진짜 끝까지 가네. 박영나가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오빠, 너 지금 새삼?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계약 끝나면 끝인 줄 알았어. 박영나가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박영나 가슴을 건드렸거든요. 박영나는 늘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살았습니다. 엄마가 정해주고 집안이 정해주고 회사가 정해주고. 그런데 이지환만은 늘 박영나가 그만하면 정말로 멈춰줬습니다. 그래서 박영나는 이지환이 끝이라고 말하면 그 끝이 더 진짜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박영나가 괜히 더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오빠, 그럼 끝났으면 왜 오늘 아빠를 구했어? 이지환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영나가 그렇게 물으면 이지환 답은 하나뿐입니다. 너 때문이야. 영나 개인 보디가드라는 일 때문에 익숙해진 습관이었고 그 습관 뒤에 영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끝입니다.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이니까요. 이지환은 대신 다른 말로 도망쳤습니다. 사람이 죽는 걸 두고 못 봤어. 박영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사람 우리 아빠야. 이지환이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알아. 박영나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지면 이지환이 한 걸음 물러나는 습관, 박영나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영나가 오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솔직히 말할게. 이지환이 긴장했습니다. 뭔데? 박영나가 입술을 살짝 깨물고 내뱉었습니다. 나 오빠 없는 게 불편해. 이지환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불편하다는 단어는 영나답습니다. 박영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엄마 고성이가 심어놓은 틀이 남아있어서요. 사랑은 약점이고 약점은 이용당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이지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나야, 그걸 나한테 말하면. 박영나가 딱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도 말해. 오빠는 왜 나 신경 쓰여? 이지환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지환은 사랑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믿으면 또 버려질까봐.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려 합니다. 현실의 벽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런데 영나가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오면 이지환은 늘 약했습니다. 그때 박진석 목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왔습니다. 영나야. 이지환. 들어와. 박영나가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선택지 없어. 이지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영나야, 너네 아빠가 지금 우리를 결혼시키려고 하잖아. 박영나가 어이없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오빠. 박영나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오빠랑 결혼 싫지 않아. 이지환이 그 말에 굳었습니다. 박영나가 너무 순하게 내뱉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박영나가 싫지 않다는 말은 마음이 이미 움직였다는 뜻이니까요. 둘은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말로만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종이를 깔아놓고 펜까지 준비해 놓는 사람입니다. 이 집안이 사람 인생을 바꾸는 방식이 늘 그래왔죠. 박진석이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안에 끝낸다. 박영나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목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혼인이라는 단어가 딱 박혀 있었거든요. 박영나가 박진석을 봤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야? 박진석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해야 내가 살아. 박영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빠가 살기 위해 자기 결혼을 던진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박영나가 그 말을 듣고도 이지환 쪽으로 눈이 먼저 갔다는 겁니다. 박영나는 지금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엄마가 아니라 자기 쪽으로 움직이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한가운데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영나는. 박진석이 단칼에 끊었습니다. 영나야. 내가 결정해. 박영나가 숨을 고르고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박영나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내가 선택해볼게. 박영나 손끝이 펜 위로 내려오려는 순간 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건 고성희였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고 웃음이 너무 환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여보, 아직 안 죽었네. 박진석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너 오늘 왔지. 고성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왔지. 근데 살아있네. 진짜 재수도 좋아. 고성희가 여기서 길게 싸우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있지. 그리고 박진석은 이지환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딱 하나였습니다. 너를 더 놓치면 안 된다. 박진석이 서류를 탁 밀었습니다. 사인해. 박영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지환도 떨렸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박영나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 진짜 미친 거지? 이지환이 더 작게 대답했습니다. 영나야, 근데 너 옆이면 덜 무서워. 박영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나도. 박영나가 펜을 잡았습니다. 박영나 손끝이 펜을 잡는 순간 이지환이 먼저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막을 생각이었으면 손목부터 잡았을 텐데요. 이지환은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쥔 박영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무겁게 누르지도 않고 장난처럼 올려두지도 않고 딱 혼자 두지 않겠다는 힘으로만요. 박영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빠, 나 지금 이걸 진짜로 하는 거 맞아? 이지환은 박영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하면 박영나가 흔들릴까 봐요. 영나 개인 보디가드로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영나가 흔들리면 이지환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영나야, 너 하기 싫으면. 박진석이 그 틈을 단번에 잘랐습니다. 하기 싫으면 내가 죽는다. 박진석은 사랑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도 안 합니다. 딱 결론만 내놓습니다. 상대가 반박할 틈을 안 주는 방식이죠. 고성이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여보, 또 그 소리야? 이번엔 뭐야, 또 그분이야?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를 바라보는 순간부터는 싸움이 됩니다. 박진석은 싸움이 아니라 진행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이 박영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영나야, 너 엄마 손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지. 박영나 얼굴이 굳었습니다. 끌려다닌다는 말이 너무 정확해서요. 엄마 고성이는 박영나를 늘 예쁘게 포장해주며 잡아 끌었습니다. 좋은 길이라면서 정답이라면서 사실은 엄마가 원하는 길로만요. 박진석이 더 낮게 내뱉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을 잡아야지. 박영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이런 말로 딸을 흔드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응원이라기보다 계산이었고 보호라기보다 통제였는데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말이 박영나에게 다른 문처럼 들렸습니다. 엄마한테서 떨어질 구멍. 숨 쉴 틈. 박영나가 이지환을 봤습니다. 오빠. 이지환이 숨을 삼켰습니다. 영나야. 박영나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는데 그 반짝임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박영나 본인도 몰랐습니다. 나 아직도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 이지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박영나 입에서 튀어나온 게 낯설어서요. 박영나는 늘 안전한 말만 골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나가 계속 내뱉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없으니까 자꾸 엉망이 돼. 이지환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영나 없는 하루가 생각보다 길었고 영나 없는 밤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도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누르고 영나 차 비슷한 색만 지나가도 시선이 먼저 갔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기로 한 사람치곤 너무 많이 흔들렸죠. 이지환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나도. 박영나 눈이 커졌습니다. 뭐가? 이지환은 한 번 더 숨을 삼키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나야, 나도 너 없으니까 이상해. 이지환은 마음이 생기면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벽이라고 믿어서요. 평범한 집안 아들이 재벌가 막내딸을 좋아하는 건 시작부터 끝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전 사랑에서 결혼 통보라는 상처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안 믿고 싶었습니다. 감정을 업무 뒤로 숨기고 영나를 지키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이 아닙니다. 계약도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남았습니다. 마음이 이를 이겨버렸습니다. 박영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 상황, 그냥 아빠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고. 박영나가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이 테이블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끼어들었거든요.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인. 박영나가 펜끝을 종이에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겁대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섭고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가운데서 박영란은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성이가 웃음기 섞인 소리로 툭 던졌습니다. 영나야, 너 진짜 그 남자랑 해? 박영나가 고성이를 봤습니다.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엄마 앞에서 시선이 먼저 내려갔는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그늘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이지환 쪽으로 붙어 힘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말대로 안 살아. 고성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웃었고 웃으면서 눈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너대로 살아. 대신 나도 나대로 살게. 박진석이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내뱉었습니다. 너는 나대로 못 살아. 고성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나랑 끝까지 가자는 거지. 박진석이 짧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난 이미 끝을 봤어. 오늘 밤. 박진석이 오늘 밤을 꺼내는 순간 박영나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오늘 밤은 협박이 아니라 마감입니다. 마감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박영나가 사인했습니다. 이름 석자가 종이 위에 박히는 순간 이지환 숨이 멎었습니다. 박영나가 자기 선택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 걸 이지환이 처음 봤습니다. 늘 누군가의 선택 속에 서 있던 사람이라서요. 박진석이 펜을 이지환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너. 이지환은 펜을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펜을 잡는 순간 현실의 벽을 넘는 겁니다. 평범한 집안 아들이 영나 인생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박영나가 이지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나 혼자만 할 거야? 이지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나야, 너 후회할 수도 있어. 박영나가 웃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더 단단한 쪽의 웃음이었습니다. 후회하면 내가 책임질게. 그 한마디가 이지환을 무너뜨렸습니다. 늘 책임지던 사람이 이지환이었는데 오늘은 영나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고백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지환이 펜을 잡았습니다. 이지환이 펜을 잡는 순간 손끝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펜 하나가 사람 인생을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왔는데 지금은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혼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혀서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박영나가 이지환 손등을 살짝 쿡 찔렀습니다. 오빠,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아빠, 지금 눈으로 압박하잖아. 박진석은 진짜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눈으로요. 박진석은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결론을 내렸으면 바로 결과를 받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지환이 작게 한숨을 뱉었습니다. 영나야, 너 진짜 괜찮아? 박영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허세처럼 보이지만 그 허세 뒤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늘 엄마 고성이가 만든 정답 안에서만 움직여왔고 오늘은 처음으로 그 정답 밖으로 발을 내딛는 중이었거든요.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근데 나 해볼래. 이지환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영나가 해볼래를 말하는 걸 들으면 이지환은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사라집니다. 영나가 선택했는데 자기가 빠지면 그건 배신이니까요. 이지환이 펜끝을 종이에 댔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서류 위에 이지환 세 글자가 박히는 순간 박영나는 숨을 크게 삼켰고 박진석은 손가락을 딱 한 번 튕겼습니다. 마치 됐다라는 소리처럼요. 박진석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끝. 박영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끝이 아니거든. 이게 끝이 아니거든.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작이지. 박영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이 시작이라고 말하면 사람 하나 인생이 회사 프로젝트처럼 굴러가기 시작하니까요. 고성이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여보, 재밌네. 네가 사람 결혼까지 시키고. 박진석이 고성이를 슬쩍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는 웃을 일이 아니야. 고성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왜?
딸 시집 보내는 엄마인데. 박영나가 고성의 쪽을 보지 않으려 했는데 시선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아직도 박영나 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이 옆에 있는 걸 느끼자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웃기죠? 계약이 끝난 개인 보디가드가 옆에 있는데 그게 안정이 됩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나야, 이지환.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박영나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아빠, 더 뭐가 있어. 박진석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공개. 박영나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진짜 미쳤다. 박진석은 미친 게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믿는 그분의 말이었고 박진석이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증거를 봐야 믿는다. 가족이면 가족처럼 보여야지. 박영나가 이지환을 툭 쳤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 뭐처럼 보여야 한대. 이지환이 작게 웃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새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나야, 너 원래 이렇게 말 잘 들어? 박영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빠, 나 말 안 들을 거야. 근데 아빠가 살겠다고 해서 내가 한번 골라보는 거야. 이지환이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골라보는 거야라는 말이 박영나답지 않게 당당했습니다. 박영나가 자기 인생을 고른다는 말을 이지환은 처음 듣습니다. 박진석이 비서실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칼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내 일정 다 비워. 내일 오전 바로 진행한다. 박영나가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내일? 박진석이 단호하게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살아남았고 내일은 확정해야 한다. 박영나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빠는 늘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영나는 몰리는 느낌만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밀어주는 힘이었습니다. 엄마 고성희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아빠가 자기 방식으로 던져주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 방식이 결혼이라서 문제지만요. 박영나가 이지환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 한쪽 박진석과 고성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자리로요. 박영나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이지환이 바로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지환은 영나가 무서워하면 항상 괜찮아를 먼저 꺼내던 사람인데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대신 이지환은 더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무서워. 박영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빠도?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나야, 나는 내가 나한테 기대는 게 무섭고 내가 너를 놓치기 싫어하는 게 더 무서워. 박영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이지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박영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늘 무표정했고 늘 조용했고 늘 선만 지키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꺼내놓습니다. 박영나가 일부러 장난처럼 굴었습니다. 진심을 숨기려는 습관입니다. 오빠, 그거 사랑이야. 이지환이 바로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박영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또 아니래. 오빠는 늘 아니래. 이지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나야, 사랑 같은 거 믿으면 또 깨질까봐 싫어. 박영나가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지환의 전사랑 상처를 박영나는 대충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지환을 버렸고 이지환이 그 뒤로 마음을 꽉 닫았다는 정도요. 박영나는 그 상처를 더 파고들진 않았습니다. 이지환이 싫어할 테니까요. 대신 박영나는 아주 간단하게 자기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빠, 그럼 믿지 마. 이지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박영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믿지 말고 그냥 해. 우리 오늘부터 가족이라며. 가족이면 같이 있잖아. 같이 있으면 나중에 알겠지. 이지환이 박영나를 바라봤습니다. 박영나가 너무 순수하게 말해서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박영나는 사랑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신 사랑을 같이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게 박영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지환이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영나야, 너 진짜 사람 미치게 한다. 박영나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빠도. 둘 사이 공기가 아주 짧게 달라졌습니다.
어색한데 달달하고 무서운데 설레고 끝난 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진석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영나야, 이지환, 내일 아침에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오늘은 박진석이 고성애 쪽을 한번 보더니 더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둘 여기서 나가지 마. 박영나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감금이야? 박진석이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야. 박영나가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 신혼 첫날이 감금이래. 이지환도 참다 참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영나야, 너네 집은 진짜 레전드다. 박영나가 이지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레전드답게 한 가지 약속하자. 이지환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뭔데? 박영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오빠가 내 손 잡아줘. 내 선택이라고 내가 보여주고 싶어. 이지환은 그 말에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박영나가 엄마 고성희에게서 벗어나려는 순간 자기 손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나야, 알았어. 내가 잡을게. 박영나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숨기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내일 아침이 결혼식이 아니라 전쟁 같은 공개 선언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집 안은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몇 번이나 펼쳤다 접었다 하면서도 시선은 자꾸 창밖으로 갔습니다. 고성희는 웃는 얼굴로 방에 들어갔다가도 복도 끝에서 다시 박진석을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웃음이 예쁜 웃음이 아니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같은 웃음이라서 더 서늘했죠. 박영란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이지환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앉으면 숨이 막힐 것 같고 멀리 앉으면 더 불안한 거리였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들킬까봐 조용히 있었는데 그 조용함 속에서 더 많은 게 들렸습니다. 서로 숨 쉬는 소리, 손가락이 무릎을 톡톡 치는 습관, 자꾸만 상대 쪽으로 가는 시선. 박영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지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나야. 박영나가 손바닥을 펴서 무릎 위를 한번 쓸었습니다. 떨림을 숨기려는 동작이었습니다. 나 오늘 이상하지 않아? 이지환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함이 싫지 않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상해. 박영나가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나 상처받았어. 이지환이 작게 웃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웃음이 새는 게 더 들킬까봐 입술을 눌렀습니다. 오빠 지금 웃었지? 아니. 웃었어. 영나야, 너 눈썰미 진짜. 박영나가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진짜 뭐. 이지환은 말을 멈췄습니다. 좋다 같은 말이 튀어나오려 했거든요. 이지환은 그런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치는 말이 나왔습니다. 피곤하다. 박영나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오빠, 피곤하면 내일 손 못 잡아. 이지환이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잡아. 박영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이지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잡아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박영나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박영나는 사랑을 말로 붙잡지 못합니다. 대신 약속에 기대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눈에 보이고 증거가 되니까요. 엄마 고성희가 늘 증거로 사람을 묶어왔듯이 박영나도 오늘은 좋은 증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기 선택을. 그때 박진석이 소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피곤한 티 하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목적이 있으면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기자들 부른다. 박영나가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빠 미쳤어?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쳤지. 근데 살아야 해. 박영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살아. 근데 왜 내 인생으로 살아? 박진석이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야. 박영나가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아빠, 우리라는 말 지금 처음 써. 박진석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박진석은 가족을 우리로 묶기보다 내 것으로 묶어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박진석이 시선을 이지환에게 옮겼습니다. 이지환, 내일 영나 옆에 붙어 있어. 이지환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뭘 하든 네가 먼저 알아차려. 이지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아차려라는 말은 다시 계약을 걸어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박진석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시키려는 겁니다. 박영나가 박진석을 쏘아봤습니다. 아빠, 오빠는 사람이지 장치 아니거든. 박진석이 딸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는 흔들림이었죠. 하지만 박진석은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그래서 가족으로 묶는 거야. 박영나가 이지환을 잡아 끌었습니다. 박진석과 고성의 목소리가 덜 닿는 자리로요. 박영나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이지환이 바로 괜찮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대신 이지환은 더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무서워. 박영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빠도?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나야, 나는 내가 나한테 기대는 게 무섭고 내가 너를 놓치기 싫어하는 게 더 무서워. 박영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이지환이 이렇게 마음을 꺼내는 걸 박영나는 처음 봤습니다. 늘 선만 지키고 늘 조용하고 늘 뒷걸음치던 사람이 오늘은 멈춰섭니다. 박영나가 일부러 장난으로 덮었습니다. 진심을 숨기려는 습관입니다. 오빠, 그거 사랑이야. 이지환이 바로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박영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또 아니래. 이지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 같은 거 믿으면 또 깨질까봐 싫어. 박영나가 잠깐 멈췄다가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믿지 마. 이지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박영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믿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 가족이라며. 같이 있으면 나중에 알겠지. 이지환이 박영나를 바라봤습니다. 박영나가 너무 순수하게 말해서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사랑을 설명하지 못하는 대신 사랑을 같이 있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 이지환은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무서운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지환이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영나야, 너 진짜 사람 미치게 한다. 박영나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빠도. 둘 사이 공기가 아주 짧게 달라졌습니다. 끝난 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침이 왔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옷을 갖춰 입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머리를 질끈 묶고 내려왔습니다. 눈밑이 조금 퀭했는데도 눈빛은 어제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지환은 현관 쪽에 서 있었습니다. 습관대로요. 누가 위험하면 먼저 몸이 나가게 되는 자리. 박영나가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오빠. 이지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나야. 박영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아줘. 이지환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현실의 벽, 상처, 포기. 그 모든 게 손가락 사이에서 걸렸습니다. 그런데 박영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막내딸의 투정이 아니라 엄마 고성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의 떨림. 이지환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맞닿는 순간 박영나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오빠, 따뜻하다. 이지환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영나야, 너 손이 차가워. 현관문이 열리자 바깥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박진석이 불러놓은 기자들이었고 집안 사람들이었고 눈치들이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박영나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고성이가 보였거든요. 고성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봐, 너 결국 내 판이야. 같은 웃음. 박영나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환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영나야. 응. 너 오늘 도망갈래? 박영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박영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빠 옆이면 나 안 도망가. 이지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고백이었고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환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나야, 나도. 박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이지환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너 없으면 나도 이상해. 박영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울컥하는 걸 웃음으로 덮는 습관이 나왔습니다. 오빠, 그거 사랑이야. 이지환이 이번에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려다가 입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랑인가 봐. 그 순간 박진석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박진석은 마이크도 없는데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큰 소리는 늘 박진석이 냈으니까요. 소개한다. 내 딸 박영나의 남편이다. 박영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남편은 너무 빠르잖아. 박진석이 딸을 슬쩍 보더니 태연하게 내뱉었습니다. 이미 사인했지. 박영나가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아빠, 진짜. 이지환이 박영나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영나야, 나 남편 해볼게. 박영나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오빠, 말은 멋있는데 표정은 겁먹었어. 이지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섭지. 근데 너 옆이면 해볼만해. 박영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달달한데 동시에 뜨겁게 무모했습니다. 그게 박영나가 원하던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정해준 정답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보는 답. 박진석은 고성애 쪽으로 시선을 한번 던졌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웃음 뒤가 날카로웠습니다. 박진석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더 크게 공식을 박았습니다. 오늘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얼굴로요. 박진석이 박영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이제 너는 엄마의 인형이 아니라 너로 살아. 박영나가 박진석을 봤습니다. 복잡했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빠, 나 이제 내가 정할게.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가족이다. 박영나가 이지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오빠. 이지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나야. 박영나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결혼했네. 이지환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숨기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응. 그리고 나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너 놓치기 싫어. 박영나가 잠깐 멈췄다가 더 크게 웃었습니다. 오빠, 그건 나도. 박영나가 한 걸음 더 다가가 이지환 팔에 기대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 쏟아졌고 박진석은 그 소리에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살았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족을 만들어서 오늘 하루를 버틴 남자. 그리고 박영나는 알았습니다. 어이없게 시작했지만 적어도 이건 엄마가 정해준 정답이 아니라는 걸요. 박영나가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고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요. 이지환이 박영나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영나야, 나 이제 도망 안 갈게. 박영나가 더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늦었어. 이미 잡았어. 둘이 웃었습니다. 웃기고 어이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설레는 웃음이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손이 맞닿아 있는 한 그 믿기지 않는 일이 그저 오늘의 현실이 됐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